네, 안녕하십니까. 밈건축가 손창환입니다. 이곳은 저희 밈스페이스에서 설계하고 아키리얼 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곳은 바로 목조주택인데요. 겉에서 봤을 때는 여기 나무 부분을 봐야 우리가 목조주택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목조주택의 장점과 단점, 그 특징을 바로 현장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조주택의 시공 과정은 첫 번째로 기초공사, 두 번째로 골조공사, 그 다음 지붕 외장공사, 그리고 내외장공사, 그리고 데크공사,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초공사부터 보시면 이 기초는 동결심도 밑으로 파서 들어가야 됩니다. 동결심도란 땅이 어느 지점까지를 말합니다. 그 밑에부터는 더 이상 얼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얼지 않는 지점까지 다리바를 내려서 기초가 땅을 움켜쥐고 있어야 땅이 얼고 녹는 과정에서 위치가 흔들리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초공사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GL이라고 하죠. 바닥 레벨에서 30cm 정도 올라와서 1층의 바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골조가 바닥에 있는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로 올려서 이 건물을 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목조주택 기초공사의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이 기초가 완전히 반듯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실러가 있고 그 위에 방부목이 있는데 이 실실러는 기초에서 자체에서 올라오는 습을 한 번 더 막아주는 것이고요. 그 위에 방부목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방부목과 실실러가 기초와 완전히 틈 없이 맞닥뜨릴 수 있어야 전체 이 구조가 흔들림 없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공사를 굉장히 반듯하게 만들어줘야 튼튼한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초공사가 끝나고는 바로 골조공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토대복 위에 골조가 쭉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자재 등급을 보시면 여기 2라고 써있는 2등급인데요. 1등급과 이 구조의 강성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을 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사양이 J그레이드라고 하는 사양입니다. 자, 골조로 하고 그 외부에는 OSB 합판으로 이렇게 막아주게 됩니다. 골조와 골조 사이에 단열재를 여기 안에 넣기 때문에 목조는 단열성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골조 공사가 끝나고 이 위에까지 지붕 자체도 골조로 목구조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붕재를 덮고 지붕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외장공사, 외부에 단열재를 하고 또 외장재를 붙이고 또 여기 내부에 석고보드를 붙이고 여기에 깔리는 마루와 벽지 이런 것들을 붙이고 또 주방 가구나 붙박이 가구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조명 기구들이 달리면 전체 내외부 공사가 끝나게 되고 이후에는 조경이나 데크 공사를 마무리해서 전체 공사를 완성짓게 됩니다. 자, 목조주택의 장점 첫 번째는 친환경성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실제 원목, 나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무 냄새가 좋고 숨쉬기도 편하죠. 여기에 마감재도 같이 친환경 자재로 만들면 전체 구조가 친환경 자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장점은 단열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골조 사이사이에 전부 다 글라스우르라는 이 단열재를 넣어서 전체가 단열재로 뒤덮이게 됩니다. 외부에도 이중으로 단열재를 한 번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내단열과 외단열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겨울에 나무를 만져보면 차갑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겨울에 오더라도 나무 자체가 차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단열 성능은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목조주택의 장점은 공간 활용성입니다.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이 구조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훨씬 더 얇습니다. 60평 기준으로는 작은 방 하나가 목구조에선 더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구조는 공간 활용성이 더 높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바로 내진성입니다. 일본에 보시면 정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죠. 일본은 단독주택은 목구조입니다. 튼튼한 내진성이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구조가 훨씬 더 지진에 강하다는 뜻이죠. 참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콘크리트 구조가 가장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목구조가 더 버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구조는 이 구조가 좀 더 유연하기 때문에 흔들림에도 좀 더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목조주택의 다섯 번째 장점, 바로 내구성입니다. 미국에 보시면 대부분이 이런 경량 목구조 형식으로 집을 짓습니다. 100년 이상 된 목구조의 집도 거래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자재만 걷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이 집을 훨씬 더 예쁘게 바꿔서 다시 또 매매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거의 그대로 100년 이상 사용한다는 뜻이죠.
목조주택의 이제 특징,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조주택의 첫 번째 단점은 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수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조주택에서는 테라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에 평평한 테라스 또는 평지붕을 하지 않고 테라스를 하더라도 지붕이 있는 테라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줄 수가 있고, 지붕은 대부분 경사지붕을 합니다. 이렇게 경사지붕을 하면서 이제 방수 관리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목구조의 두 번째 단점은 바로 화재입니다.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화재에 취약하다고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외장재 또는 내장재가 꼬보드나 또는 파벽돌이나 이런 줌브론 자재로 마감을 하면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빨리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조주택의 세 번째 단점은 바로 소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음은 벽간 소음이 있고 층간 소음이 있는데, 아무래도 콘크리트는 또 강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자체도 층간 소음이 있죠. 목구조에서도 이 층과 층 사이의 구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단열재를 어떤 걸 쓰고 이 차음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 소음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목구조의 네 번째 단점이라고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간에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긴 형태의 창문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중간에 공학용 목재를 사용해서 충분히 보강을 해서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나는 광활하고 큰 공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가 맞습니다. 자, 목구조의 다섯 번째 단점, 바로 유지와 보수 관리를 신경 쓰는 것입니다. 목구조는 1년 동안 뒤틀리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 기간 동안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눈이 탈락이 되거나 문이 조금 뒤틀려서 잘 열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문을 ABS 도어를 사용해서 문틀을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그 뒤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투습방 수지를 잘 활용을 하면 내부의 습기는 이렇게 투과시켜주고 외부에 있는 수분 차단해주기 때문에 그 뒤틀리는 부분도 최소화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조주택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린 것이 좋을까요? 바로 아토피나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또 목조주택이 권장할 만합니다. 특히 60평 미만의 공사에는 특별한 구조가 필요 없다면 목구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단열성이 좋고 또 가성비가 좋고 친환경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목조주택 현장에서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 목구조의 특징,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을 잘 한번 따져보시고 나한테 맞는 구조로 집을 지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공간 전파하는 건축가 손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